네, 화요일은 화목한 창원화세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치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창원 하세영. 네, 좋습니다. 네. 박자가 잘 맞아가고 있네요. 네, 그럼요. 이제 뭐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네. 박자도 잘 맞고 종목도 잘 맞고.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필승 전략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선은 오늘 이제 제가 필승 전략으로 뽑은 내용은 바로 바닥에 좋은 종목이 누워 있다. 지금 누워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다 완전히 일어났다기보다는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우리가 이제 5월, 6월, 7월 달 증시 하락 속에서 네. 지수 하락 때문에 좀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시장의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하기 좋은 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급등하는 종목들 잘 매매해가지고 네. 한번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오늘 또 필승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는 게임주들이 좀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NC소프트가 오늘 아마존 관련한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또 네. 7%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게임주들은 앞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좀 주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네. 좀 상승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있는 건지 한번 네. 알아볼까요? 자, 우선은 그 게임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작에 웃고 신작에 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디어 콘텐츠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작 영향, 이 신작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매출을 이뤄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종목들의 편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뭐 일부 극단적으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 킹덤이 흥행하면서 주가가 무려 20배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가 가장 이제 주가의 어떤 그 상승폭, 등락폭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 않은 게 저는 게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게임이 잘 돼야 또 우리가 이제 관련주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든 게임주들을 다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 그 일부 게임주들 중에서 이제 잘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만 높았지 막상 출시한 다음에 흥행에 실패하는 것도 물론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또 세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작 출시 전이지만 지금 그 이번에 이제 또 4분기에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데 이 게임이 이번에 아마존과 지금 유럽과 북미의 유통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이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말고도 지금 컨텐츠주,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네. 있는데 사실 어제장 급등하다가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컨텐츠주 역시나 작품 하나에 울고 웃는 경향이 있는데 네. 컨텐츠주도 지금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 우영우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네. 거꾸로 해도 우영우. 네. 기러기 네. 토마토 이거 있네. 진짜 보셨네. 네. 바로 외우시는 거 보니까. 이제 A 스토리를 보면은 그런 네. 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A 스토리는 지리산으로 울고 그렇죠. 우영우로 웃었던 종목인데요. 지리산 말 그대로 진짜 주가가 그 5만 원이 갔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여기가 딱 지리산의 최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지리산 나오고 나서 흥행 실패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점에서 거의 더블이 났던 것도 우영우가 흥행에 성공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헌트, 그죠? 네. 그래서 헌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모여지면서 지금 어제 뭐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갔었고 종가는 26%의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마이너스 11%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일단은 그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흥행을 할지 말지 뭐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워낙 이런 쪽은 기대감과 그다음에 뭐 실망이라기 하기보다는 기대감에 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막상 이제 또 오늘 빠졌지만 뚜껑을 열어봤는데 정말 재밌고 흥행에 또 성공하면 갑자기 급반등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순히 뭐 미디어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종목별로 어떤 작품들이 있고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작들이 있고 그리고 그 신작들이 흥행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따져보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주는 작품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면은 네. 게임주들은 이번에 뭐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길게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봐도 될지 아니면 좀 끊어가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미디어 컨텐츠 게임주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PER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성장주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심리가 꺾이면 또 시장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게임주들이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엄청나게 같이 메타버스 관련주랑 엮이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호재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만큼 스프링이 완전히 그 눌려 있다가 조그만 트리거라도 있으면 크게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NC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많이 올라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저점 매수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앞서서 필승 전략으로 바닥에 좋은 종목이 누워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짚어봤던 콘텐츠 게임 미디어 섹터에도 저점에서 잡아볼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지금 이제 저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게임주들은 좋은 종목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고점 대비해서 보면 반의 반토막 난 것도 많기 때문에 주가만 보면 다 바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바닥이라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좀 강한 모멘텀은 이제 4분기에 출시할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탑픽으로는 NC소프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안에서는 NC 소프트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점검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명신산업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에 공략해봤던 종목인데 네.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무려 38.46% 네네.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신산업 앞으로 더 달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명신산업 거의 뭐 황금 전략 할 때 처음 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스타트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거의 초창기에 했었죠. 그 네. 주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신산업은 지금 이제 테슬라와 그 다음에 현대차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핫스탬핑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요거는 그 우리 황금 전략뿐만 아니라 또 수익률 대회에서도 그 편입을 해서 오늘 2차 목표가까지 다 터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 안 나오면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거의 뭐 40%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적당히 조금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8% 넘는 수익을 냈던 명신산업 수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리뷰해볼 종목은 범양 건영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을 해봤고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는 7% 수익인데 네.
공략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정부 정책 수혜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오늘 이 주택 250만 호 공급에 대한 대책 발표를 연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범양건영 같은 관련주들이 그런 네네.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네. 이 이슈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뭐 11일 날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양건영은 참고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바로 전 출연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 날 말씀드리고 다음 날 금요일 날 15%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갭 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 정책 발표는 안 했지만 뭐 사마 페인트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에 22% 급등 나오고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면은 고려 시멘트나 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정책 모멘텀은 있고 뭐 정책이 수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워낙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수혜 복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그 전반적으로 정책 수정이 아니라 잠시 연기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좀 빠져 있을 때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좀 공략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범양건영 점검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의 리뷰를 들어봤고요. 우리 또 창원매님 네. 지금 활기차서 좋다라는 댓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언제나 활기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장 또 필승 종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오늘의 필승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네. 제 원전 한번 갈게요. 원전. 원전이 지금 조금 사실 잠잠하지 않습니까? 네. 풍력도 잘 가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잘 가는데 원전은 요즘에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만약에 급등이 나왔으면 안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저는 네. 이제 물론 급등주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급등 나온 다음에 추천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죠? 그거는 급등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다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라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급등 나오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 가급적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는 지금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SDN 우리 또 황금전략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그리고 또 그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잘 갔는데 원전은 좀 쉬고 있어서 원전 관련주 보면은 그 제가 참고로 어제 생쇼에서 우진 편입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진 굉장히 잘 갔어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종목이 겹치면 안 되니까 우진만큼 제가 좋게 보는 게 지금 오르비텍이에요. 그래서 원전 관련 여러분들 그 오르비텍도 이거 보세요. 자리. 지금 전혀 급등 나온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세가 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완전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이제 그 중에서 바닥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사실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좀 관심이 좀 식은 걸까요? 그냥 뭐 사실 또 원전 관련된 이슈 나오면 또 급등할까요, 또 다 하루 같이? 종일 또 방송에서 원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그냥 요즘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네. 만약에 급등 나오면 또 분위기 그냥 반전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샀다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분위기 또 달아오를 때 그때 차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원전 관련주가 무슨 이벤트가 있냐? 당장에 이번 달에 이제 예정이지만 그 영국의 에너지 장관이 우리나라 이제 원전 수주를 협력하기 위해서 방한 예정이에요. 네, 지금 영국이 지금 그 원전을 5기를 추가로 건설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자주 국가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전 쪽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아마 이번 달에 이제 나올 겁니다. 방한 뭐 예정이라고 지금 지난달에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8월 달에 방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한한다 그래서 또 원전주 그 종목 나오고 뉴스 나온 다음에 살라 그러면 이미 지금 가격에서 못 삽니다. 이미 급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이제 원전 얘기 나오면 그때 차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태양광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늘 무려 마이너스 9% 폭락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럼 만약에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어제까지 잘 가서 그냥 샀으면 오늘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그냥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그 분들이 거의 초보분들이 많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초보분들은 그 물론 이제 급등주를 따라잡아서 더 높은 자리에서 파는 매매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매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매매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이렇게 손절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 자체도 손이 느려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이제 방송에서 좋은 신고가 가는 것 중에 좋은 종목도 있지만 제가 그런 종목은 다 제외하고 진짜 바닥에서 당장에 뭐 바로 안 가더라도 거의 안 빠질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좀 기다리면은 그러니까 당장 안 올라도 조금 기다리면 또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고르다 보니까 오늘 바닥에서 오늘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이 좀 수급이 빠지고 원전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오후에 보여서 제가 원전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럼 또 간단하게 저희 또 시청자분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 어떤 분이시죠? 네. 해피님께서 네. 원전은 대장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현대일렉트릭 이런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런 오르비텍 같은 종목들을 네.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어떤 걸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은 맞는데 안 가요, 잘. 어. 네, 이제 그리고 네. 대장주 원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원래 원전 대장 테마주가 뭐였냐면 한신기계예요. 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세력의 선택인데요. 한신기계랑 오르비텍이 원래는 원전 대장주였어요. 오. 그래서 3월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되고 나서 원전주 중에 제일 잘 간 게 이건데요. 요거는 이제 4,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곱하기 3, 네. 3배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늘 오르비텍 오를 때 얘는 1.2%밖에 안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전에서 지금 대장주가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결국은 테마주라는 거는 대장주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결국은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해서 거기에 명분 붙여서 올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상승률이 높으면 그게 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한신기계랑 오르비텍이 원전 초창기 테마에서는 대장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쪽 섹터가 워낙 이제 많이 올라서 세력들이 좀 다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 후속주를 지금 재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비텍이나 우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재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BHI랑. 그래서 그거 3개 중에 제가 오르비텍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어찌됐건 그렇게 물어봐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고요. 오르비텍은 목표가 8,500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바닥에 좋은 종목이 누워있다. 또 그 좋은 종목으로 오늘은 오르비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슈기 나오기 전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겠고요. 자, 저희 바로 이어서 고엔스탑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됐던 10가지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HLB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포스코케미칼 이슈가 나오면서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5% 상승 마감,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장 16%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어떤 건지 열어볼까요?
네, 역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뭐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당연히 그 의견 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그 의견 일단은 드릴게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근데 음. 약간 청개구리 같은 건 사실 있어요. 어, 무슨 다 좋다, 말이냐면 좋다 하니까. 너무 다 좋다 하면은 물론 저도 증권 방송을 하는 입장이지만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좋은 종목이 맞아요. 그만큼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권 네. 방송이. 근데 정말 많은 방송에서 너무 그 종목이 많이 언급이 되면 그만큼 좋으니까 언급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그 종목을 너무 많이 사게 되면 네. 그게 곧 개인들의 대량 매수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또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명분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은 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리포트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그 단기적으로 한번 만약에 수익 나신 분들은 끊었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은 한국항공우주도 요즘에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쵸. 좋다고. 근데 오늘 한국항공우주 보면은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오늘 뭐 목표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엄청 좋다고 나왔어요. 어제 오늘 한국항공우주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다. 근데 오늘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물론 좋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언급되면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좀 짧게 한번 끊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일단은 그 의견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일 삐끗하면 일단 차익하고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조금 네. 급등한 부분도 있고 지금 좀 끊어가자는 관점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도 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들은 다 좋게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우선은 자, 일단은 뭐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굉장히 좋게 오늘 최근에 리포트 굉장히 좋게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고점에서 대량 매수가 외국인 기관들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내용 좋고 실적 좋고 이러면은 그냥 뭐 잘 가겠지가 아니고 이제 시장은 항상 기관 외국인 그리고 또 개인들 그리고 또 일부 개인으로 이루어진 팀 세력들이 다 뒤엉켜서 네.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리포트는 뭐 개인들 오늘 목표가를 다 상향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개인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서 오늘 목표가를 상향시킨 건 아니에요. 실제로 좋으니까 목표가를 상향시킨 그쵸. 거거든요. 오늘 리포트가 엄청 쏟아졌어요. 한국항공우주. 그런데 그 리포트를 보고 또 고점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 하겠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빠졌지만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그 의견이지만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네. 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NC소프트 6% 상승으로 마감을 네. 지었죠. 네. 당연히 그 의견이시죠? 네, NC소프트는 뭐 당연히 그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평소보다 좀 강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NC소프트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마존, 미국의 시가총액 2,000조 원짜리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이 또 자회사로 게임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랑 이제 협력해서 이제 NC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지금 이제 아마존이 유럽과 북미의 유통을 맡은다고 지금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NC소프트가 그 내용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트 TL이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출시되어 있는 리니지 M이나 리니지 W가 아니라 그 콘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하는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 유통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거의 전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랑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유력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서 오늘 이제 그 급등이 나왔다.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그 유통에서 성공한다면은 밸류는 굉장히 좀 높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NC소프트 짚어봤고요.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K카 되겠습니다. 오늘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네.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좀 급등을 네. 했는데 그 안에서 K카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침수차 보상제를 갖춘 회사가 뭐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K카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 침수 차량이 대부분 강남 쪽에서 많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침수 차량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가 심한데 반대로 이제 중고차, 렌트 이쪽으로 또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오늘 또 일부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상청에서도 지금 밝힌 내용이지만 지금 또 그 비가 또 쏟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부권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 그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K카도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카까지 오늘의 네 종목 내일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도 또 특별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은 화성밸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제가 왜 급등했을까 여쭤봤는데 매니저님이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지금 이슈였는지 볼까요? 일단은 그 수주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이제 겹쳤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상하수도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관 이쪽이 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밸브도 약간 테마성으로 좀 급등한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뉴보텍, TKG 애강 이런 그 상하수도랑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화성밸브도 이번에 36억 규모의 계약 체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36억 그냥 단순히 정상적인 시장 평범한 시장에서 36억 계약 체결 나왔다고 이렇게 급등할 일은 없거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요거는 홍수 모멘텀이랑 같이 겹치면서 단순 테마주로 좀 급등했는데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라고 아무리 그 테마주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홍수 관련해서 거의 대장급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폭우가 내린다면 저는 화성밸브도 단기로 일부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화성밸브도 폭염 관련한 이슈로 올라왔군요. 네네. 근데 내일장도 일단은 오늘 19.58%의 급등을 보였지만은 저는 일단은 오늘 내일 떴다가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탑 의견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내일 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일 갭 뜨면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절대로 내일 만약에 갭 떴는데 잡으면은 반드시 또 손실 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성밸브까지 5가지 종목 고엔스탑 체크해봤고요. 또 저희 댓글창에서 박별님이 또 네. 우창원 매니저님의 팬이신가 봐요.
대빵 창원맨님, 개미들은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 따라가야 함 웃음 해주셨습니다. 네, 대빵으로 저희 이끌고 가주셔야 되는데 네. 앞서서 뭐 원전 얘기도 해주셨고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되게 많은 이슈들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디서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밴드 우선은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자료도 아까 이제 그 NC 소프트 아마존 글로벌 협력 얘기 나왔을 때 그 거의 NC 한 3% 정도 상승 나올 때 바로 올렸어요. 아까 1시 49분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공개 방송, 5시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다음 급등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밴드와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창원 하세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MBN 골드 이창훈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